안녕하세요. 첫인상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던가요? 첫인상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첫인상 하나 때문에 저에게 있었던 일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전 30대 중반 여성이고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오던 미술관 손님 중 저를 아주 눈여겨보시던 분이 계셨어요. 관장님께서도 저에게 종종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절 눈여겨보시던 손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사실 참 도도하다고 생각했던 손님이었기 때문에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신 거니 감사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첫인상을 보고 마음에 들었고, 저를 지켜봤는데 더욱더 마음에 드신다며 얘기를 해주신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좋게 봐주신다고 하니 마음속으로 고맙기도 하고 내심 뿌듯하기도 한 마음이었어요. 아유, 내가 말이야. 여기 미술관 큰손인 거 알고 있지? 내가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단 말이지. 얼굴도 예쁘고 센스도 있고 일은 얼마나 했어요? 내가 워낙 미술 작품을 좋아해서 미술관 오는 것도 취미거든. 근데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아가씨만한 큐레이터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워낙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기도 하고 말이야. 관장한테 못 들었나? 아,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저야말로 영광인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사모님. 내가 이래저래 감정을 숨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데 혹시 아가씨 만나는 사람 있어요? 괜찮으면 내가 중매 자리 하나 서고 싶은데 아가씨랑 딱 어울리는 총각이 있거든. 아주 선남선녀가 딱 서 있으면 한 폭의 그림 같을 것 같단 말이지. 에이,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정도로 좋게 봐주시고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일을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누굴 만나거나 할 생각은 아직 없거든요. 마음만 정중히 받겠습니다. 아유, 진짜 한번 만나봐. 내가 진짜 이 자리가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니줘야 본전이겠거니 만나봐요. 그래, 사모님 믿고 한번 만나봐. 사모님이야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시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 받아. 한사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손님의 말에 결국 한 번은 만나보기로 했어요. 옆에서 관장님이 엄청 부추긴 것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마음이 찝찝한 건 한편에 있더라고요. 사실 손님한테 소개받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손님과 관장님이 끈질기게 저를 선택하여 결국은 소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소개팅 당일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자리에 나가자 생각지도 못하게 제 이상형이 앉아 있었고 그날 분위기가 좋아 두 번째, 세 번째 만남까지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과 연인이 되자마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에게 소개팅을 해준 주선자분이 예비신랑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에 마음은 반반으로 복잡해져 갔어요. 왜 날 소개해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사실상 저를 완전히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결혼 얘기가 오갔을 때 막상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예비 신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해나갔죠.
우리 엄마가 하도 만나보라고 하길래 나갔는데 진짜 이렇게 잘 통하고 마음적으로 잘 맞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아, 어머니셨구나. 난 그냥 건너 건너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 어머님이 좋다고 하셨으니 문제는 없겠지? 막상 어머님이 주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네. 너무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건 아닐까 해서 걱정도 되고. 에이, 우리 엄마 절대 그런 분 아니셔. 얼마나 고상하고 인품이 훌륭한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가 좋다고 하는 여자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참고로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아들한테까지 소개를 시켜주겠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 다행이긴 한데, 난 계속 미술관에서만 만났어서 사실 어머님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니까 긴장이 되긴 하네. 내가 있잖아. 걱정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그냥 술술 풀릴 거야. 참 엄마가 가만 보면 안목이 있는 것 같아. 널 만났잖아. 다행히 예비 신랑은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한 뒤 밖에서 어머님을 처음 뵙던 날, 어머님은 저에게 은근슬쩍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냥 좋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아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둘이 놓고 보니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외모면 외모, 스펙이면 스펙. 아, 아니다. 스펙은 조금 지혜 씨가 딸리긴 하지. 우리 아들은 고려대 나왔잖아. 얘기 듣기론 지혜 씨는 지방대 나왔다며. 그게 좀 흠이네. 사실 내가 우리 지혜 씨 엄청 지켜봤거든. 참하기도 하고 어쩜 말도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던지 딱 내 스타일인 거야. 아, 네. 뭐 대학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고 지금 자리 잘 잡아서 일도 하고 있으니 전 그렇게 딱히 제 학력에 대해 부끄러운 점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절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형준 씨랑 잘 지내면서 어머님한테도 잘할게요. 형준 씨도 어머님 닮아서 서글서글하고 소탈하니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 걸 느꼈거든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편하게 지희라고 불러주세요. 아유, 그럴까? 지혜가 학력 콤플렉스가 있긴 하구나. 뭐 그럴 수 있지. 괜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아, 우리 집은 그저 그냥 내 말만 잘 따르면 돼. 내가 왜 지혜 같은 사람을 골랐겠어? 사실 중매쟁이들이 아직도 나한테 연락 온다니까. 우리 집 재력 정도면 날고 긴다 하는 여자들이 줄을 섰어. 근데 그렇게 잘난 여자들이면 뭐해? 그런 애들은 시애미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르려고 한다니까. 그저 한 사람은 참하고 말 잘 듣고 상냥한 게 최고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지혜는 아마 알아들을 거야. 에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럼 지혜가 꼭두각시처럼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 오해하겠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지혜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지? 아마 똑똑하니까 머리 회전은 빠를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네.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제가 노력해야죠. 그래야 형준 씨도 중간에서 고단하지 않을 테니까요. 잘하겠습니다.
어머, 그래. 이렇게 말귀를 딱딱 알아들을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래서 그렇게 날고 긴다는 여자애들은 별로라는 거야. 지네 우월하다는 거에 빠져가지고 아마 남편이랑 시애미 말에는 고웃음을 칠 거다. 내가 정말 사람 하나는 잘 봤다니까. 시어머님의 말이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서 그런지 그때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결혼도 하기 전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늘 손님으로만 보던 시어머님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만나게 되자 제가 알던 사람과는 딴판인 사람이었고 남자친구를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시어머님 자리는 잘못 걸렸다고 생각할 만큼 어머님의 민낯이 점점 저에게 드러나게 되었죠. 제가 편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머님은 저에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일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그런 요구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이 당황스러웠으며 날이 가면 갈수록 고단했답니다. 지혜 너 월요일 시간 되니? 관장한테 듣기론 너 비번이라던데. 내가 갈 데가 있는데 네가 운전 좀 해줄래? 네가 꼭 딸 같아서 그래. 내가 또 딸이 없으니까 딸이랑 다니는 기분이 어떤 건지도 좀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너 시간 괜찮지? 아, 제가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쩌죠? 저도 웬만하면 운전해 드리고 싶은데 그날 선약은 한참 전에 잡힌 거라 제가 취소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그날은 어머님 혼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아니, 약속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혼자 운전해서 가라는 거야? 사정이 있다고 하고 약속 취소하면 되는 걸 가지고. 아니, 저도 오래전부터 한 약속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게 바꿀 수 없는 스케줄이거든요. 지금 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으니? 내가 널 왜 선택했는데? 고상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우리 아들 짝으로 결정했더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 어디 되겠어? 잘 생각해. 우리 아들 만나고 싶으면. 네? 그 말뜻은 그럼 어머님 말에 거역한다면 형준 씨랑 약속한 결혼은 파토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은 말이 이거 맞는 거죠? 역시 머리 회전은 빠르구나. 난 내 말에 순응하는 며느리를 원한 거지. 토다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은 확실히 저를 선택한 이유가 본인이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고르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예비신랑과의 결혼도 점점 망설이는 계기가 되었고 남자친구와는 정말 잘 맞았지만 결혼은 둘만이 하는 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될수록 서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이 집에 시집을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절 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해주셨지만 저를 점점 본인 비서 부리듯 대하셨는데 매번 제가 어머님 말에 순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을 잘못 봤다며 비난을 하셨어요. 참다 이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예비신랑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예비 신랑은 본인의 어머니를 이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이해해달라며 간곡히 부탁을 하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이리저리 일이 많으신데 왜 도와주시는 분을 안 쓰시고 매일 이렇게 나한테 전화로 부탁하실까? 진짜 곤란하다. 매번 거절할 때마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둥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러려고 나 자기한테 소개해준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뭐 부탁했어? 아, 진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그러시네.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딸이 없어서 그래. 딸이면 과연 이럴까? 오늘은 일 끝나고 어머님 동창회에 가서 입을 옷 좀 같이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요새 전시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자서 힘들다고 하니까 또 화내시는 거 있지?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알아듣게 잘 설명할게. 근데 알아듣게 설명해도 계속 그러시네. 뭐 며느리에 대한 로망이라나?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진짜 딸이 없어서 너랑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남자친구에게도 하소연을 해봤지만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진 못하였고 계속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어요. 몇 번이고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너무 컸기 때문에 최대한 이 모든 걸 극복해 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냥 어머님이 절 너무 좋아하셔서 자꾸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합리화를 하며 애써 안 좋은 점을 잊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어머님과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뒤부턴 어머님은 저에게 대놓고 더욱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셨고 이젠 제가 이 집에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결혼하기 전에 이 집안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시집와야 할 거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내 말만 들어야 하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 제 스케줄과 상의 없이 약속 잡지 말아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밖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 맞추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어머님도 외부 생활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어머님과 시간이 맞으면 함께 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 미술관 일 어디 모를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미술관을 많이 다니는데 꼴랑 큐레이터 하면서 아주 바쁜 척은? 이렇게 말 안 들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학벌 좋고 능력 좋은 여자에 데려다가 형준이 짝으로 만들어줬지. 굳이 내가 지방대 나오고 듣보잡인 너란 애를 왜 우리 형준이 짝으로 점 찍었겠니? 아주 첫인상만 보고 내가 단단히 오해를 했지. 아유, 못 살아 정말. 이제 와서 형준이한테 헤어지라고 하자니 형준이가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고 뭐 어쩌겠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맞출 수밖에.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전 그래도 어머님이 어른이시니까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키려고 했고요. 형준 씨 봐서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그냥 비서 한 명이 필요하셨던 거네요. 저도 어머님한테 실망했어요. 네가 실망하면 어쩔 거야? 다루기 쉬워서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없는 주제에 따박따박 말대꾸는. 이래서 차라리 있는 집 애들이 낫다니까.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속상해서 원. 여기 혼수 리스트다. 이거 다 준비해와. 애초에 자신 없음 결혼 모르고. 너 아니어도 중매쟁이들이 우리 형준이 짝으로 얼마나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애들을 다 대기시켜 놨는 줄 아니? 그거 다 마다하고
고작 내 말 잘 들어줄 며느리 하나 그것만 본 건데 네가 날 아주 단단히 실망시키는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점점 들지 않자 저에게 무리한 혼수도 요구하며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셨어요. 저 역시도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무르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구애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이미 미술관에도 소문이 날 대로 나버린지라 시선이 뭔지 파혼을 할 용기가 덥석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 자연스레 상견례가 잡히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네 가족이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다음 주가 상견례인 건 알고 있지? 내가 아주 기대가 많다. 어떻게 딸을 이렇게 되바라지게 키웠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얌전한 줄 알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내가 물어봐야겠다. 우리 형준이가 아깝지? 내가 너란 애를 붙여줬으니 아이고. 저희 부모님 평생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없이 베풀기만 하신 분들이세요. 욕을 하실라거든 제 욕만 하시고 저희 부모님 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결혼하게 되는 거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어머님도 노여움 그만 푸셨으면 해요.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땐 다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내가 혼수 리스트 주니까 아차 했나 보지?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되는구나. 네가 시집 오려고 하는 집이 보통 집이 아니란다. 대대로 국수 가게를 오래 해서 전통도 있고 지금은 분점도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러니 진작 고분고분했으면 얼마나 좋아. 다 네 발등을 찍은 거니까 후회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시어머님은 맨손으로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하여 여러 군데 체인점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늘 본인의 가게를 언급하시며 저에게 시집 잘 온 줄 알라며 얼마나 떵떵거리셨는지 매번 들을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런 사연을 뒤로한 채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잡은 강남 고급 일식당에 아빠가 주차를 먼저 하게 되었죠. 마침 주차장에 도착하신 시어머님이 이 광경을 보곤 저희 아빠 엄마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살다 살다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고 원래도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제 마음이 돌아서 버렸죠. 아, 가지가지하네. 봉고차? 아니 어떻게 이런 고급 일식집에 장비하게 봉고차를 끌고 와? 아유, 나 부끄러워. 별 거지 같은 집안이 다 걸렸네. 이래서 확실하게 중매쟁이한테 소개를 받았어야 한다니까. 그저 고분고분할 줄 알고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우리 아들 소개해준 내가 잘못이지. 아유, 진짜. 하다하다 별 거지 같은 것들한테 걸려가지고. 형준아, 그냥 가자.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거지 같다뇨. 그리고 다 들리게 예의 없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아니, 내 말이 틀려? 어떻게 이런 일식집에 저딴 봉고차를 끌고 오냐고. 창피해서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나 뜨겁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결혼이 파투나라는 듯이 상견례 날 저희 아빠 엄마가 타고 온 봉고차를 조롱하며 대놓고 비아냥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자 저희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죠.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 정체를 밝혔어요. 그렇게 아빠의 정체를 밝히자마자
배꼽 터질 장관이 펼쳐지게 되었죠. 늘 도도하고 꼿꼿했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나쁘끄럽다고 하던 시어머니는 아빠의 정체를 듣더니 표정부터가 180도 변하며 살가운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셨어요. 어디서 낯익은 음성이라더니 역시 여전히 재수가 없는군요. 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땅 보러 왔었잖아. 저 봉고 작은 양반이 당신이 그렇게 사고 싶어하던 땅 주인이 올시다. 그땐 남편이 없어서 우리 얘기를 마무리 못 지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있는 척을 하던지.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아? 난 이렇게 재수 없는 집이랑 사도 못 맺으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고 싶어하는 땅 주인이라니? 그 땅이 얼마나 투자개발 가치가 있는 땅인데. 아니 그럼 땅 주인이 지혜네 부모님이셨단 말이에요? 아유, 어머 사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유 어쩐지 지혜랑 인연이 닿는다 싶었더니. 인연 같은 소리 안 해. 악연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져? 그때도 뭐 시세보다 적게 부르면서 온갖 돈 많은 척은 다더니 이제 보니 그냥 완전 무개념 아줌마잖아. 지혜야, 엄마는 이런 여자 있는 집으로 너 시집 못 보낸다. 알고 보니 저희 집이 소유한 땅은 요즘 투자 가치가 있다고 꽤나 알려진 곳이었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발 땅을 팔아달라고 돈을 싸질만 메고 오신 분들이 굉장했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고요. 저희 집이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봉고차를 보고 비아냥대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나긋나긋 저희 부모님께 사돈거리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 코웃음이 나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봉고차를 보고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말씀하신 시어머니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고요. 그리고 워낙 할 말을 하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 엄마가 한 소리를 거들자 시어머니는 아차 싶었는지 손사래를 쳤어요. 형준이를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우리 딸 시어머니 자리가 영 아니올시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요. 그리고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는 당신 같은 족속한테 내 딸 시집 못 보내니 그리 알아. 지난번에 얼마나 땅을 팔아달라고 우리 안 사람한테 들었는데 내 그 얘기를 듣고 팔까도 생각했지만 더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당신 같은 인간한테 절대 못 팔지. 아니 사돈어른 오해세요. 그리고 그 땅 거의 저한테 팔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제가 좀 오해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제가 지혜를 얼마나 예쁘게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 푸시고 얘기 좀 나눠요. 얘기 같은 소리 하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아줌마야. 매번 날 개인 비서마냥 부리려고 하는 당신. 그런 것까지 견디려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비하하는 거 못 참아. 겨우 졸부주제에 태생이 부자인 척하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아예 싹을 자르는 게 낫지. 형준 씨, 우리 결혼은 파혼이야. 당신 엄마 때문인 줄 알아.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지.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당장 사과하세요. 저 지혜랑 절대 파혼 못한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발 노여움 푸세요. 아니 지혜야, 이렇게 무턱대고 갑자기 파혼을 하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니? 너 이렇게 책임감 없는 애였어? 지금 누구한테 책임감을 운운해요? 당신 같은 시엄마 둘 바엔 결혼을 없는 게 낫지. 내가 뭐가 아쉽다고 당신 같은 집구석에 시집을 가?
제가 파혼을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하셨고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애걸복걸하며 저를 뜯어 말렸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 그런 언행을 한 시어머니가 도저히 용서가 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파혼한다는 얘기보다 오히려 본인이 땅을 못 사게 되자 그 모습을 더 분해하며 다시 한번 아빠와 엄마에게 사정을 하였어요. 돈에 눈이 먼 자의 최후였죠. 갑작스레 국수 가게가 잘 되어 돈이 많아진 건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돈에 눈이 먼 사람일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상견례장에서 알게 되어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해야 했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오해했다니까요. 사돈, 이러지 마시고 우리 식당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 땅 꼭 제가 사야 한다고요. 이게 어디서 땅 타령이야? 지혜야, 여보, 가요, 우리. 이 여자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지난번에 온 사람한테 당장 땅 팔자고요. 이런 여자한테 웃돈 주고 팔아봤자 이 여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니까. 인성이 바닥인 여자 잘 지내게 둘 수는 없지. 졸부니까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당신 그렇게 졸부티 내면서 살지 마. 아주 없어 보이기 짝이 없으니까. 가진 게 많으면 겸손하게 좀 지내시오. 딱 보아하니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아주 훤히 보이는 속물 같으니까. 아니, 사돈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어차피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지내면 좋잖아요. 저 지혜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사 때 책임져요. 저 무슨 일 있어도 지혜랑 결혼합니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한사코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엄청 개발한다는 얘기를 알고 계셔서 그런지 계속해서 땅 얘기를 해왔고 저흰 절대 팔지 않았죠. 저희로 인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저희 미술관에 찾아와 저에게 사정사정 하였어요. 관장님도 제 얘기를 다 듣곤 전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놀라서 그나마 저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어요. 사실 보는 눈들이 있고 해서 파혼이라는 무게가 저에게 쉽진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사모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지혜씨 마음에 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바닥 소문 엄청 빠르잖아. 이래서 졸부들은 안 된다니까. 어디 가서 있는 척하고 사람 깔아뭉개고 지혜씨가 힘들었겠네 아주. 아니에요. 저도 뭐 딱 그분에게 마음에 정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었는걸요. 그래도 관장님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가 더 미안하네. 난 그분이 지혜씨 너무 마음에 들어하니까 나도 막 도와줬는데 아휴 미안해.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땅을 갖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좋은 사람이 땅을 보러 와 땅을 큰 가격에 보상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부모님은 서울에 조그마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오히려 노후에 조금 더 수입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저 역시도 기쁘더군요. 하지만 저와의 이별을 못 받아들인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다며 어머님과 절연까지 한다고 하였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마주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네가 원하면 엄마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 말고는 우리 둘이 문제가 전혀 없었잖아.
그게 가장 큰 문제지. 당신 엄마 난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만날 것 같은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랑 인연 끊을 수 있는 거 진짜라니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한 번만 나 믿어주라. 제발. 우리가 왜 엄마 때문에 헤어져야 해? 그러긴 싫단 말이야. 마음 좀 돌려줘, 지혜야. 부탁할게. 당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가 왜 헤어지는지.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날 딸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 것만 봐도 결혼하면 안 봐도 비디오야. 난 그런 사람한테 내 인생 걸 생각 없어.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론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이 파토나고 시어머니 때문이라며 집을 아예 나가서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들이 남자친구를 지치게 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미술관 관장님 인맥으로 시어머니 아시는 분들까지 이 일을 알게 되자 대단한 여자라며 주변인들마저도 시어머니와 척을 지게 되었고요. 오히려 저희 미술관에 자주 오시던 사모님들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씩 위로를 해 주더라고요. 어머, 나 얘기 들었잖아. 그 국수집 사장 어쩐지 맨날 우아한 척 고상한 척 하더니 결국은 지혜씨 끼어다가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나 이 얘기 듣고 진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사람이 어쩜 그래? 그래서 졸부티가 난다는 건가 봐. 고상하지 못하게. 아유, 내가 그랬잖아. 말 한마디 한마디 천박하다고. 지가 돈 있어 봤자지. 어쨌든 지금은 모임에도 안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네, 그러세요? 사모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까지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지혜씨 일도 잘하고 야무진 거 딱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 넘어가. 이 동네 소문 쫙 났어. 근데 아무도 지혜씨 욕하는 사람 없더라. 그 정도로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였다니까. 이쯤 파투 낸 것도 진짜 잘한 일이야. 지혜씨 인생을 구했네.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파오는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집에 시집 안 가길 잘했다고 축하해 주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모든 욕심으로 아들도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땅까지 잃게 되었던 거죠. 관장님 말에 의하면 그 땅을 사서 거기에 국수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시어머니에게 투자한 사람들 때문에 빚잔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고 만만해 보여 며느리로 얻어 절 부려먹으려고 하다가 된통당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은 웃음이 피식 난답니다. 전 아직까지도 큐레이터를 하면서 제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은 화도 나기도 한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여자는 한참을 저희 미술관에 나오지 않다가 요즘에 또다시 다른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여자들을 찾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제는 그 자랑하던 돈까지 많이 잃었지만 계속해서 그러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손절까지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주변인들이 모두 절레절레 해도 정신승리를 하면서 고상한 척 다니는 꼴이 아주 우습다고 제기까지 들려왔어요. 이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계기랍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늘 친구들이랑만 얘기하다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쑥스럽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